세상의 모든 일을 들여다보는 알파고의 세상 만사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은 알파고 씨가 스튜디오에 없습니다. 지금 어딘가 멀리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알파고 씨 연결해 보겠습니다. 알파고 씨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두바이에 있습니다. 아, 지금 두바이에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예, 저 두바이에는 지금 두바이에 있고요. 네, 무슨 일로 갔나요? 저는 지금 두바이에 가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두바이 바로 옆에는 오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저는 그 오만이라는 나라를 지금 방문할 예정인데 오만에 가기 전에 지금 이렇게 연결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만을 가기 위해서 이제 잠시 두바이를 들르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요. 예, 이 두바이, 두바이 얘기부터 먼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바이 관련 소식 가운데 눈길 가는 게 좀 있어요. 매년 그 3,000대 가량의 슈퍼카가 버려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슈퍼카 그러면 이게 상당히 그 비싼 그런 자동차들일 텐데 이 두바이에 슈퍼카 묘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바이 뭐 비즈니스의 중심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금융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한편으로 이제 또 관광. 예, 내가 두바이에 꼭 한번 가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제 알파고의 세상 만사 알파고 씨가 오만 가는 길에 잠시 두바이에 이제 머물고 있고요. 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슈퍼카 묘지, 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 지금 MC님, 이 나라는요, 너무 신기한 나라예요. 일단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잘 돼가지고 부자들 많아요. 부자들 많다 보니까 이제 우리처럼 우리가 타는 그런 일반적인 차들을 안 사죠. 이분들을 주로 가서 슈퍼카를 삽니다. 저도 어제 한 슈퍼카 쇼룸에 갔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뭐라 해야 돼? 그 차를 너무 편하게 사듯이 이분들도 슈퍼카를 많이 사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슈퍼카를 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약간 타기 귀찮다. 이제 타기 싫다고 하면 이분들은 안 팔아요. 그냥 어디에다가 냅둡니다. 어디에다가 냅두고 다음에는 이제 정부가 그걸 처리하거든요. 그 정부가 어디서 이렇게 주인이 없어 보이는 슈퍼카를 보게 되면 주인한테 문자를 보내요. 이걸 이제 2주 안에는 가지고 와. 가지려고 와. 근데 그분이 2주 안에는 그 슈퍼카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이제 처벌을 내야 되거든요. 벌금을 내야 되는데 정부가 이렇게 주인이 없는 슈퍼카들을 모아서 이제 경찰차로 쓰거나 아니면 경매로 팝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자면 이틀 전에 벤틀리 경찰차를 봤는데요. 이거 뭐지? 무슨 경찰차가 벤틀리라고 했는데 이 기사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됐어요. 두바이에 오시면요. 경찰차들 대다수가 슈퍼카입니다. 이렇게 비싼 고급 차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신기한 거 뭐냐면요. 이 차들이 이제 경매를 통해서 반려해야 되잖아요. 경매를 통해서 반리돼서 직원들 필요해요. 그래서 이 슈퍼카들을 경매를 받는 업체들이 매년 이제 사람을 뽑는데 거기서 이제 연봉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바이는 진짜 부자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예, 참 흥미로운 그런 소식인데요. 예, 지금 이제 화면상에 뭐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긴 합니다만은 먼지를 조금 털어내면은 아주 말짱한 차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두바이에 참 부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 자, 그래도 저 슈퍼카들, 좀 아깝긴 하네요. 예. 자, 이 두바이가 이제 사무실 임대료가 정말 비싸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역시 두바이가 뭐 이 경제 중심지로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바이가 미국 뉴욕이나 런던보다 이게 경제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뭐 이유가 있겠죠.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수요 증가로 전체 사무실의 90%가 이제 입주를 마친 상태이고요. 아직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문의가 이어지면서
대기자 명단이 이제 생긴 거죠. 두바이 사업용 부동산 시장 활기는 에너지 사업이란 의존하지 않고 그냥 오직 금융 투자 아니면 정보 통신 분야 뭐 어떻게 말하면 저희가 IT 회사들도 여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나라는요 이 소기에 의존하지 않는 방향에서 너무나 그 경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많은 회사들이 특히 금융 회사들하고 이제 IT 회사들이 두바이에 와서 이제 본사를 차려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특히 사무실 임대가 너무 올라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무튼 뭐라 그럴까요? 예, 이 경제 중심지로 떠오른다. 예, 그만큼 이제 두바이의 어떤 그 발전 가능성 뭐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두바이의 변화가 좀 궁금하고요. 그 오만으로 이제 가실 거라고 했는데 오만 얘기를 좀 해보죠. 그 오만 방문 목적은 뭔가요? 자, 아시다시피 그 지난주인가 아니면 이번 주 초였는데요. 그 오만 장관하고 우리나라 에너지부 장관이 서로 이제 MOU를 초역해가지고 오만하고 한국 사이에 있는 특히 에너지 사업을 에너지 교육, 에너지 관계를 더 많이 발전시키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양쪽의 에너지부 장관들이 이렇게 같이 만나고 산업부 장관들이 이렇게 같이 만나고 이제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저도 그동안 우리는 오만에 대해서 얘기 잘 못 들었고 그 오만이 어떤 나라일까라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나라의 발전 가능성을 직접 보려고 이제 오만 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알파고 씨가 이제 기자시기 때문에 뭔가 또 이제 개인적으로 오만에서 취재를 하려고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오만 하면은 역시 이제 아덴만 작전, 이 청해 부대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죠. 그렇지만은 이제 오만이란 나라를 우리가 잘 몰라요. 오만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제 MC님 사실은 우리가 오만을 좀 많이 눈에 보이는 나라예요. 그 사람들 잘 모르긴 하지만 그 광화문 쪽 있잖아요. 광화문 쪽에는요 오만 대사관이 너무 크게 있어요. 물론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 오만 대사관인지 아닌지도 모를 수도 있는데 마치 영화들에 나오는 그 궁정들처럼 그 종로구에는 너무나 크게 하나 이렇게 오만 대사관이 있고요. 자, 오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요. 이 나라는요, 다른, 오만, 다른 중동 아랍 국가들과 다르게, 뭐, 왕국이나, 뭐, 아미리국이나 아니고 좀 약간 술탄국이라는 이름을 쓰는 좀 특이한, 아랍 국가입니다. 최근에 이제 오만하고 우리나라하고의 협력 관계 뭐 이런 소식도 조금 들리는데요. 예,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예, 사실은 우리는 오만이란 너무나 강력한 이렇게 교육 아니고 이제 그 무역 관계를 갖고 있고요. 얘기하자면요, 우리는 오만이란 제일 강력한 교육을 어디서 하냐면 무역을 어디서 하냐면요, 천연가스입니다. LNG요. 지금 한국에 액화 천연가스 공급을 하는 그 오만이요, 자기 나라에서 보내주는 그 천연가스 액자라ten 천연가스 대다수가 거의 한국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도 이 액화된 천연가스를 해외에서 가지고 오잖아요. 1위는 카타르고 2위는 호주고 3위는 미국이고 4위가 이제 오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오만은요 다른 아랍 중동 국가들과 다르게 석유보다는 액화된 천연가스 쪽으로 좀 약간 적합화된 나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뭐라 해야 돼? 그 오만 없이는 좀 약간 우리나라 경제를 말할 수가 없는 그 정도로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뭐 산유국 하면은 이제 우리가 기름을 먼저 생각하는데 이 천연 가스 이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 이 한국과 또 이제 이 오만 뭐 천연 가스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긴밀하게 협력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오만이 다른 중동 국가들하고 뭐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자, 있습니다. MC는 사실 우리는 중동 아랍 국가라고 하면 시아파 아니면 수니파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이제 이슬람 정파는 투개밖에 없잖아요. 이 사실은 너무나 생소하지만 제3의 하나 더 정파가 있어요. 하리지파라고 하는 정파인데 말 그대로는 그 하리지라는 단어를 아랍에서 한국말로 바꾸면 그 이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이외의 정파라는 그런 정파가 있는데 이 정파가 유일하게 숨을 쉬고 있는 나라는 오만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그 오만은 이제 술탄국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술탄국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정확하게? 이것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제 MC님 보통 중남아랍 국가에 가시면 이제 뭐 아미리국, 아미르 아니면 왕국이라고 하는데 술탄이 중동 아랍 지역에서는 좀 더 높은 의미이거든요. 자, 근데 그러면 이 나라가 왜 자신 이름에다가 술탄을 쓰였는가? 왜냐하면 오만은 예전에는 제국이었습니다. 지금 중동 아랍 국가에서 이렇게 배경에 제국이 있었던 중동 아랍 국가가 없거든요. 오만을 제외하면. 그러다 보니까 술탄국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오만이 제국이었기 때문에 술탄국이라는 그런 이름을 쓰고 있다. 예,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제국이었다가 그리고 이제 술탄국으로 이렇게 또 변경이 됐는지 뭐 그런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전에는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종파 싸움 때문에 이분들은 소수 종파였기 때문에 이 하레지 종파 사람들은 오만 쪽에 와서 거기서 뭉치고 거기서 살다가 오랫동안 이렇게 좀 약간 종려 지도자 밑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나라보다는 종려 공동체였어요. 이 오만 지역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한번 내전이 나와가지고 그 내전이 터질 때는 어떤 장군이 이 내전을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없애버리고 다음에 이제 자신이 거기에 지도자가 됐는데 그동안 이슬람 종교인 아니면 이슬람 신학자들한테 지배를 받았다가 갑자기 장군한테 지배를 받은 오만 사람들이 그리고 그 장군도 이제 자신의 그 명칭을 술탄으로 바꾸고 주변 나라들의 뱅창을 나갔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예전에 오만 제국이 그 파키스탄 남부 지역, 이란 남부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단자니아까지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너무나 고달한 이렇게 바다 제국을 건설했어요. 오만 사람들. 그리고 혹시 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신바드이라는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바다에서 해적 활동을 하는 그 신바드. 신바드의 고향도 역시 오만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뭐 제가 궁금한 건 많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다 뭐 질문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오만도 과거에 영국의 어떤 식민 지배 이런 걸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오만이 예전에는 이제 큰 제국 활동을 하다가 다음에 이제 내부 갈등으로 분단되고 축소되고 분단되고 축소되고 이제 막판에는 영국의 보호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보호 국가가 됐는데 오랫동안 영국 밑에 보호 국가로 있다가 1970년대 이제 영국이 갖고 있는 그 경제 위기 때문에는 더 이상 중동 아랍 국가에 있는 이 산유 국가들을 가지고 올 수 없다는 판단으로 그때 이제 두바이도 독립하듯이 카타르도 독립하듯이 오만도 1970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네. 자, 끝 질문 하나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오만하고 우리나라하고 이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협약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이제 공장 건설 뭐 이런 걸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앞으로의 전망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앞으로의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만에서는 여기저기 많은 그 경제 특구들이 건설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나라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나라가 만드는 그 LNG의 거의 절반 가량이 한국에 와요. 그래서 오만 입장에서는 한국이 단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산유 석유랑 관련하지 않는 다른 쪽으로도 경제 발전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누구랑 같이 하겠어요? 자기 단거리랑 같이 하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두금이라는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석유 화학 공장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경제 특구들도 만들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대우건설하고 삼성에너지랑 지금 협력 중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천연가스를 좀 사고, 그 대신 또 좀 많이 팔고 이제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예, 알파고 씨 오늘 저 수고 많으셨고요. 예, 이제 오만 갔다가 이제 아마 귀국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건강에 각별히 좀 신경 쓰고 여행 즐겁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